애들 시집 보낼 때 그 면사포 씌우지 마라. 그냥 좀 이쁘게 해서, 그거 요즘 안 써도 돼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풍속이다. 근데 이제 캣불도 모르는 놈들은 그렇게 베일에 쌓여서 더 이쁘게 보인대. 베일에 안 쌓이고 그냥 좀 관리를 잘해. 종교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 제가 지어낸 말이거든. 제가 지어낸 말인데, 이거 엄청 약간 철학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들어서 그렇지. 왜? 기독교나 이슬람은 신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간 위에 종교가 있는 거죠. 그런데 동아시아 종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동양의 종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종교가 존재하는 거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복무하지 못한다면,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종교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이 누구냐? 너입니다. 너입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종교는 수단이고 내 자신이 목적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인간의 해방이라는 거, 인간의 자유, 그 다음에 해탈이라는 말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게 불교적인 용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좋아하지는 않는데, 왜? 벗어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벗어나는 거는 어딘가에는 갇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새가 힘들게 새장을 벗어나도, 또 다른 지구라는 세상에 갇혀 있는 거고,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일론 머스크가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해서 화성으로 가도 결국 태양계 안에 또 갇히는 거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또 벗어나서 뭐 태양계를 벗어나도 또 다른 우리 은하 안에 갇혀 있겠지. 그리고 또 다른 범주 안에 또 그렇지 않을까? 그건 방법이 없을 거예요. 몰라.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진짜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벗어난다는 개념, 해탈은 벗어났다라는 뜻이거든요.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 벗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의 자유라는 걸 얘기해요. 그게 열반이에요. 열반. 지금 자유롭지 못한다면, 벗어나야 된다는 건 뭔 뜻이냐면, 자, 벗어나야 된다. 벗어난다. 지금은 불편한 상황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구속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네가 행복할 수 있냐? 그리고 벗어나 보이 또 다른 상황 속에 갇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어떤 회사에만 딱 들어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자녀가. 근데 들어갈 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3개월 행복이라고. 3개월 정도 지나면 이게 별로 행복하지 않아. 매사가 다 그래요. 20평 아파트에 살다가 30평으로 이사 가도 한 3개월, 길면 6개월. 1년 넘기기 쉽지 않습니다. 월급이 올라도, 내가 진급을 해서 월급이 한 30만 원 올랐어. 그것도 내나 그 정도. 그렇지 않을까? 결혼을 해보니 다 마찬가지예요. 그 쌍방입니다. 쌍방. 절대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헤어져 보니 그 범주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만족하고 사시는 게 행복한 거다. 굳이 바꿔봐야 소용이 없다더라.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혼자 있으면 편한 거 아닙니까? 누가 저한테 그러던데, 아우, 결혼 안 한 것처럼 편한 게 없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 오래 살았어. 그래서 이쪽으로도 오기도 쉽지도 않아. 처음부터 그렇게 하든가. 요번에 진짜 언론을 달구는 게 하나 있었잖아. 이혼하랬더니 1조 3,800억인가를 내라. 그래서 그 돈이 없대. 아무리 재벌 회장이라도 주식이나 이런 걸로 있는 거고, 그게 방어용 지분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사실 현찰을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진짜 탑 클래스일 건데, 진짜 탑 오브 더 탑. 예전에 제가 그 얘기 안 해드렸나? 제프 베이조스 이혼할 때 마누라한테 50조 줬잖아.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소송 걸린 거를 보면 생각이 참 여러 가지가 나. 이런 모습들을 딱 보면서 그러면 자, 조광지처를 벌일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논점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 집 사람 아니면 알 수 없다. 그 사람이 돼야만 알 수 있다. 예. 그거를 100%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는 없어. 하지만 타산지석을 삼을 수는 있지. 그래서 이런 논점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조광지처를 벌일 수 있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자식들이 또 그렇다고 해서 엄마 쪽 입장을 뭘 해야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도 하나의 논점이에요. 당연히 싫겠지. 예.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점. 그냥 저 같으면 내가 그 집 자식이면 나는 그냥 중립으로 하고 있을 거예요. 엄마 편이 될 수밖에 없지는 싶은데, 왜냐하면 그 엄마가 고생하는 걸 너무 속 타는 걸 많이 봤겠지. 그리고 그 자식들은 이 엄마 자식이잖아. 그러니까 엄마로 대동단결을 하고는 있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를 비판하는 것이 정당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가 유교적인 인식이 아직도 있어서 그래. 왜 유교적 인식 속에는 뭐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꼰대라는 얘기지, 한마디로. 제가 꼰대라는 얘기예요. 유교적 인식 속에는 아버지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부계 시족제니까 자식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다요. 그게 유교적 판단입니다. 정당한 판단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유교적 판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는 꼰대라서 유교적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들의 행동에 그렇게까지 동의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진짜 꼰대 같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모는 부가 선택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유교에서는. 그래서 엄마는 옷과 같은 거거든. 갈아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씨도 달라. 성씨도 끝까지 편입을 안 시켜. 그러니까 이거 되게 재미있는 게 성씨를 바꿔주는 게 맞느냐 아니냐에 대한 논점도 굉장히 재밌어요. 기독교에서는 시집을 가면 여자가 남편 성씨로 바뀌어버리거든요. 아니, 맞잖아. 진짜 특수한 경우에는 다 바뀝니다. 안젤리나 졸리 이런 애들 외에는 그거는 진짜 지가 그렇게 한다고 우겨갖고 그렇게 된 거고, 나머지는 원래 다 바뀌는 거예요. 아니, 맞잖아. 네, 남편 성씨를. 그렇게 되는 이유는 기독교에서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게 그 기본 배경을 잘 이해하면 이해가 굉장히 쉬워요. 기독교에서 천지창조를 보면 남자는 신이 의도해서 만든 거고, 흙 재료는 흙 플러스 입김, 싸네, 이렇게 만든 거고, 여자는 그 중에 갈비뼈로 재활용이거든요. 재활용. 그래서 여자는 신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자의 부속물이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여자는 지금도 천주교에서 여자는 사제권이 없어요. 미사 집전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수녀는 사람이 아니오. 수녀를 성직자라고 보면 안 돼. 예, 그냥 노가다 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지위도 없고 노가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신 앞에 얼굴을 들이밀면 안 돼. 그래서 미사포를 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성당에서 결혼을 했거든. 그래서 면사포를 쓰고 여자는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는 그냥 얼굴 까고 들어가는 거고, 여자는 마스크 쓰고 들어오는 거예요. 신을 보면 안 돼, 너희들은. 왜? 사람이 아니니까. 너네는 정상적인 회원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시집 보낼 때, 애들 시집 보낼 때 그 면사포 씌우지 마라. 그냥 좀 이쁘게 해서, 그거 요즘 안 써도 돼요. 그게 굉장히 안 좋은 풍속이다. 네 딸을 사람이 아닌 걸로 지금 만들고 있다. 그렇게.
근데 이제 개뿔도 모르는 놈들은 그렇게 베일에 쌓여서 더 이쁘게 보인대. 베일에 안 쌓이고 그냥 좀 관리를 잘해. 뭘 덮어가지고 이쁜 게 이쁜 거냐? 그게 저 코로나 시절에 있었던 마기꾼 아니야. 마스크 써가지고 마스크 얼짱 아니야. 벗으면 그래서 여기는 성씨를 남자의 부속물이기 때문에 남자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진짜. 그리고 제가 전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참정권이 될 때 참정권이 주어져야 드디어 진짜 민주사회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1대1대1이 되는 거야. 투표권이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건 사람 대우를 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순서가 백인 남성, 흑인 남성, 여성이라니까. 여기는 백인 여성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인간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흑인 남성보다도 여성의 참정권이 더 늦게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마녀 사냥할 때도 여자는 혐의만 갖고 지가 벗어야 돼. 그 혐의를. 지가 벗어야 돼. 그러니까 의료사고나 급발진 사고가 똑같은 거야.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네가 증명해야 돼. 야, 의료사고에서 내가 증명할 정도면 내가 의사하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나더러 규명하라고? 야, 이거 쉽지 않지. 그냥 생각해봐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일종의 마녀는 혐의만 갖고 마녀 재판으로 올라가는 거고, 추 같은 걸 묶어가지고 추 같은 걸 묶어서 물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래서 떠오르면 죄가 없어서 가벼우니까 떠오르면 마녀가 아닌 거고, 가라앉으면 마녀예요.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 그거. 야, 이런 식으로 하면 남자는 떠오를 수 있냐? 너 추 묶고 들어가가지고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 안 돼요, 현실적으로. 몰라. 펠프스 같이 이렇게 수영 잘하는 전문꾼들이면 손만 갖고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발을 묶었는데 뭔 소리야. 발 묶고 네 추 묶어봐라. 내려가는 게 정상이지. 아니,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데 남성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아니라고만 하면 돼. 엄청나게 혐의가 있어도 내가 아니라고만 하면 돼. 아니고 나는 신을 믿는다. 이렇게만 하면 돼. 끝이야. 그래서 남성은 마녀 사냥 과정에서 죽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여자야. 다 여자야. 왜? 누구는 신성이 없으니까. 누구는 신성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준혜원이었었다니까. 최근에 여성이 참정권 받기 전까지 서구에서는 준혜원이었었어.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남성과 여성, 그리고 여러분은 제3의 성이잖아. 제3의 성. 자, 뭐 그렇다 치고, 그러면 동아시아는 어떻게 되느냐? 동아시아,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동아시아가 왜 장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짱을 먹을 수 있었느냐? 그거는 유교의 결혼 풍습 때문이다. 유교는 종례혼을 안 하고 여자를 외부 성씨를 데려온다. 그게 잡종을 만드는 거거든요. 인간은 잡종이 우수합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동물은 순종이 우수한 거고 인간은 잡종이 우수한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건 서울일 수밖에 없어. 서울이 전국에서 온 잡종이다. 아니, 맞잖아. 네. 그리고 미국이 강력할 수 있는 것도 저는 그 잡종 문화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 전 세계적인 잡종이야. 그래서
그 잡종들, 그래서, 인간은 순종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일본도 거의 지금 단종됐죠. 일본 황실도 거의 단종됐죠. 그 다음에 합스부르크가 아시잖아. 그 얘기, 유럽에 가면 막 주걱도 해갖고 초상화 남아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결국 걔네가 단종으로 끝난 거야. 합스부르크가 그렇게 강력해도 무너지는 이유는 아들이 없어. 이게 뭐 씨가 말랐어, 씨가. 아니, 여자가 없었겠어? 막말로 얘기해서? 희한하지. 그게 종래혼의 문제잖아. 지금은 다, 인간들은 다 인지하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 당시에는 몰랐었던 거죠. 그래서 동아시아가 강력해질 수 있었던 거는 계속 타성씨를 들여왔기 때문에. 그런데 타성씨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차별을 받는다고. 너는 우리 회원이 아니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일은 하는데 회원일 수는 없어. 정회원일 수는 없어. 성씨가 다르잖아. 성씨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성을 인간으로 대우해준 부분인 동시에 여성 차별의 문화가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왜 조선의 여성들은, 조선의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서열을 보면 할아버지가 짱이죠. 대가족 사회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여기 할머니, 그 다음에 어머니, 그 다음에 여기 신우이는 약간 이게 재밌는 캐릭터예요. 이쪽 성씨니까 여기서는 끝발을 남기는데 저쪽 가면 쩔이죠.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오늘날도 되게 재밌죠. 딸 같은 며느리인데 딸은 친정집에 오면 자빠져 있죠. 엄마가 설거지하고 며느리가 그렇게 자빠져 있으면 얘 일어나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어머니가 얘기하지만 딸이 자빠져 있으면 엄마가 너도 뭘 해야 되지 않... 뭐씨 힘들어 죽겠구만. 조금 쉬려고 하는데 아니 현실적으로 있는 얘기잖아. 있는 얘기잖아. 그리고 이게 이제 정통이죠. 이게 같은 성씨니까. 같은 성씨니까. 그리고 아들이 있고 이제 손자가 있고. 그리고 이 남자들은 내명부 외명부 하듯이 이게 사랑채 쪽에 보통 이제 본진을 틀고 여성들이 이제 안채 쪽에 있어서 서로 그리고 그런 여자일을 자꾸 간섭하면 떨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 예전에 나는 왜 설거지나 이런 거 잘 안 하는가? 우리 어머니가 떨어진다 그랬어. 귀하게 붙여놨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고. 나 떨어질까봐 못한 거예요. 그런 거를 해보고 싶었지만 떨어지면 어떡해. 아니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어. 그냥 지원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어른들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쪽이 잘 이렇게 잔소리를 크게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쪽에서 여성이 여성을 잡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어떻게 보면 시누이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거들게 되고. 근데 요거를 이길 수 있는 요 할머니를 잡을 수 있는 히든 카드가 내 아들이야. 내 아들. 그러니까 서열이 할머니가 더 높은 것 같지만 할머니는 절대 손자보다 서열이 높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손자는 같은 성씨다. 할머니는 위치는 높아도 준회원이에요. 준회원 중에서 1등인 거고 이쪽은 정회원 중에서 꼴등인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손자를 못 이기는 거예요. 아니 룰상도 그렇다니까. 할머니 입장에서 손자가 이쁜 것도 있지만 실제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 보면 당신 손자한테 존댓말 쓰는 경우도 있었어요. 할머니들이 아유 우리 대주 우리 장손 이러면서 진짜라니까. 그런 거 봤었잖아. 아니
나이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손자 대우를 해주는 거야. 그게 정혜원이니까. 아, 진짜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문화적으로 봤던 것들이 사실은 그 내용 안에 배경이 있었던 얘기를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먹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들이죠. 내 아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 조정을 해서 시어머니를 돌려가기를 해버리면 되죠. 이거를 이렇게 돌려버리면 이게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여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남하선호를, 여성 입장에서는 물론 남자도 남하선호를 좋아해. 이 이유는 뭐냐? 제사를 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교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유교 얘기를 하는 거야. 옛날 얘기를 하는 거야. 제사권을 이어야 되니까 남자가 당연히 필요한 거고, 그런데 그거는 그 필연성보다 여성 입장에서는 내가 이 집안에 생존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벌어져.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나가야 된다. 애를 못 낳으면 쫓겨나도 방법이 없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안 쫓겨나도 죄인으로 살면서 씨바지가 들어온 걸 용인해야 돼. 같은 집에서. 아니,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집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 주변에서 보셨을 거야. 그때 그 할머니들, 그 여성의 억장이 무너지는, 아들을 못 낳은 여성의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이 있었을 건데, 그때는 그거를 불만을 하지 않고 눌려서 참고 있지. 내가 아들을 못 낳은 죄인이라 내가 이래, 이러면서. 그리고 그 또 못된 놈 들어오면 그 먼저 들어왔던 전처를 무시해요. 지가 첩인데. 아, 있어. 아들 낳았다고 유세하면서. 다 봤었던 일들이잖아. 그게 가능한 게, 여성이, 유교 사회 안에서는, 여성이 그 가족 안에서는 아들을 못 낳으면 내 위치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준회원 자리도 없어져. 특별회원이야. 가외. 예. 이런 거는 진짜 너무 슬픈 이야기거든요. 이게 정당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제도적으로 여성을 억압하는 제도고, 저는 사실 그 생각도 있거든요. 남성과 여성이 교육이나 학습이 대등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약간 다른 사람하고 약간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계속, 여러분도 비슷한 교육을 할 거야. 손녀면 분홍색 같은 거를 중심으로 주고, 그래도 여자가 조금 양보해야지. 그 다음에 뭐 흑장난 같은 거. 사실 한 7살 이 정도까지는 그 완력 차이도 별 차이가 없어. 신체 구조나 이런 게 큰 차이가 없어. 치고받고 싸우면 센 놈이 이긴다니까? 남자가 이기는 거 아니요? 한 중학교 정도 올라가야 완력 차이가 나온다고. 아니, 맞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대등하게 교육시키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근데 우리는 남자가 이렇게 활달하게, 그 다음에 자잘한 거에 신경 안 쓰는 쪽으로 교육하려고 하고, 남자애는 나가서 놀아 이렇게 되는 거고, 여자애는 어떻게든 챙기려고 하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 그리고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뭐 저 분홍색,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색깔부터가 좀 다르지. 그리고 아기 때부터 옷 입히는 것부터가 달라. 그래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세뇌되다 보면 자신도 그 틀이 맞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지가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부당하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 이란이나 이런 데서, 사우디나 이런 데서 대학까지 다 나오고, 쉽게 말해서 거기 엘리트 여성이, 그런 데서는 여자가 대학 나올 정도면 굉장히 집안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보다 더 여성이 대학 가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걔가 나중에 직업 여성을 하다가 결국 나는 결혼을 하면 차도르나 히잡 쓰고 집에서만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왜? 그게 문화권적으로 세뇌돼서 그래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부덕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성의 덕은 당연히 결혼하면 뒤집어 쓰고 사회생활하는 게 아니고 나대지 말고 뒤집어 쓰고 있어야 된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애들에게 교육시키는 것도 저는 어렸을 때 종교교육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정상적으로 판단할 때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의 오류를 범하게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인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생각. 그리고 똑같은 논리로 경로당에서도 종교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경로당이나 저 요양원 같은 데도 사람이 약해요. 약해. 약할 때 치고 들어오잖아? 누가 좀 따뜻하게 잘해주고 훅 갑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 있잖아. 경사는 안 가도 애사는 가야 된다. 애사가 내가 진짜 힘든 상황에 당했을 때 누가 와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잖아? 확 옵니다. 확 끌려가. 그런데 그게 올바른 네 판단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상황을 그렇게 만든 조작에 의한 판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를 해요. 굉장히 반대를 해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저해하는 요소는 굉장히 악으로 규정합니다. 왜? 내가 원래는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데 이 자식이 자꾸 세뇌를 시키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찌부러지게 발전할 수 있다니까? 근데 인간의 가치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행복하면 다행인데 불행해지면 어떻게 할 건데? 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분재지 분재. 분재를 만드는 거야. 다 꺾어가지고 내가 크고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진짜 이쁜 분재가 돼서 떡상하면 차라리 다행인데 해보니까 이거는 좀 그러네. 야, 그러면 나는 나무인 나는 어떻게 할 건데? 네. 그래서 저는 평등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교육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흔히 들었거나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만 그것의 안에 이면을 몰랐던 거지. 왜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작동하고 있었는가. 그래서 이런 거 좀 한두 번 들어두면 생각보다 안목이 열려. 그럼 뭐 사는데 그게 도움되느냐?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야. 꼭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정리가 되면 번뇌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람이 힘든 일을 겪거나 뭐 어떤 일을 겪을 때도 내가 납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부의 힘은 납득이고 그 납득을 통해서 견디는 힘이 무지하게 좋아집니다. 나쁜 것만 견딜 수 있느냐? 좋은 것도 훨씬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는 여력이 생겨.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아는 길이 그 산에 갈 때 진짜 거지 같지. 산에 가면 한국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가 돼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아유, 다 왔어요. 다 왔어. 이런 이씨. 그런데 아는 길이 오히려 덜 힘들어. 어떻게 된다는 걸 내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들어? 그런 거 한 가지. 그 다음에 내가 알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뭐 커피를 마시든 와인을 마시든 뭐 소주를 마시든지 간에 내가 좀 더 알아. 그러면 요 맛이 다르고 요 맛이 다르고 요 맛이 다른 거를 내가 인지하고 떠들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훨씬 더 행복하다니까. 똑같은 걸 마시는 거야. 그렇지만 행복 만족도가 커져요. 그래서 올바른 교육을 받으면 견뎌내는 힘이 강하고 그 다음에 행복 만족도의 확장성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